김성환 평론가, 김남국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홍정욱 전 의원의 딸, 그러니까 배우 남궁원 씨의 손녀겠죠. 마약을 잔뜩 들여오다가 적발됐습니다. 국민들이 왜 기득권 자녀들은 툭하면 해외에서 공부하다가 마약하는지 의문을 갖기에 충분할 만큼 이런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미국에서 들어오다가 세관 통과하다가 그죠? 네. 그렇게 적발됐어요. 네, 입국 심사대를 지나잖아요. 입국 심사대를 지나면 엑스레이 검사대를 통과하게 되는데 대마 액상 카트리가 이 매직의 한 반틈 정도 되는 용기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엑스레이 검사대를 통과하면서 걸렸다라고 이해가 되고 있고요. 단순하게 이런 액상 카트리지만 들고 온 것이 아니라 네. 마약류, 각성제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LSD라면 저희가 흔히 사건 기사를 쓸 때 LSD가 적발되면 아주 센 마약이 적발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굉장히 센 마약이고요. 미국에서도 신종 1급 마약으로 분류돼가지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LSD가 지금 있다라고 하는데 알약 형태로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혀에 필름 형태로 녹여서 먹는 그런 LSD를 반입했다라고 하는데 이 LSD라고 하는 것은 복용하자마자 한 20분에서 30분이면은 환각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고 있고요. 또 이 환각 증상이나 이러한 것들이 지속되는 시간도 굉장히 긴데 환각 증상 자체가 세가지고 왜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 네. 이게 큰 문제다라고 하냐면 이 환각 상태에서 다른 어떤 중대 범죄로 나아갈 가능성이 네.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CJ 이재현 회장 아들 건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네. 그때도 똑같이 궁금했어요. 아니 왜 우리 정부를 어떻게 알고 저렇게 가방에 넣어가지고 저걸 갖고 들어오지 생각을 했는데 심지어 홍 전 의원의 딸은 LSD를 갖고 들어오다 가방에 넣어가지고 갖고 들어오다가 적발이 돼요. 이건 우리 사법 당국을 아니면 이건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순진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마약에 상당히 이제 중독된 상태라고 봐야 될지 좀 당황스러운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CJ의 이모 씨 이제 네. 얘기 나왔던 것처럼 지금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한 네. 사람은 이제 액상 마약을 갖고 들어왔고 다른 한 사람 지금 홍정욱 전 의원 딸 같은 경우에는 LSD하고 또 에드러리라고 하는 마약.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3종 세트라는 말을 하더군요. 네, 미국에서는 물론 이제 합법적인 그 약품이지만 허가를 받은 약품이지만 우리 국내에서는 지금 허가를 안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액상대마라든지 이런 거는 일부 주에서는 허가가 있고, 그죠? 네, LSD는 미국에서도 전부 LSD가 허용되는 데가 있습니까? 미국에? 예, 약품으로 인정합니다. 아, 미국에서는. 약품으로? 예, 네, 그러니까 네. 그 박범 씨가 이것 네. 때문에 굉장히 좀 시끄러웠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합법적인 약이지만 국내에서는 지금 합법이 아니거든요. 그걸 들여오려고 했다고 해서 상당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아마 모르고 들여왔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네. 박범 씨 논란이 워낙 컸던 사건이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LSD하고 같이 들여왔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마약을 갖고 왔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본인이 투약할 목적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마약에 중독이 된 상태다 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만약에 같습니다. 판매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 이건 그건 일이 뭐 오히려 커지는 더 큰 거죠? 범죄가 네. 되는 거죠. 본인이 하려고 갖고 왔는지. 근데 왜 한쪽은 구속되고 한쪽은 오히려 LSD까지 있는데 홍 모양은 기각됐어요? 그게 저도 좀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이 홍모양 같은 경우가 사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만 18세 미만인 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법원에서는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게 소년법 적용 대상자임을 고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그러나 이게 아무리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LSD라고 하는 이런 어떤 마약 자체가 굉장히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요. 네. 또 세 가지나 이렇게 들여왔다라고 한다면 양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 이것을 혼자 하지는 않고 또 누군가에게 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것을 영장을 기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성년자라서 그런지 도주 우려가 없다는데 그럼 CJ 회장 아들은 도주 우려가 있겠습니까? 근데 구속됐단 말이에요. 네. 풀려나서 기자들이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뛰어가는 장면이 있던데 잠깐 볼까요?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액상대마를 반입하려 하신 건가요? 혹시 맞으세요?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액상대마 카트리지 어디서 구입하셨나요? 자, 최근에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여러 사건들을 봐도 알만한 분들의 딸들 전부 자녀들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게다가 CJ 건도 그렇고 과거의 대기업 뭐 3세, 4세들 네. 불과 몇 달 전에요. 다 마약이나 대마 카트리지 갖고 들어오다 적발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저 사람들 자녀들은 다 저렇게 사나 보다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사실은 네. 외국에 유학 가는 것도 좀 쉽지 않은 일이고요. 유학 가서 마약을 접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마약의 가격도 결코 저렴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네. 고가인 마약들을 저렇게 들여오고 본인들이 만약에 투약을 했다고 하면은 그건 일반 국민적인 정서로서는 이해가 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속되게 표현하면 너무 편하게 살아서 세상 고민 없어서 저렇게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네.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화면은 자료 화면입니다. 네. 하지만 홍 전 의원의 딸도 상당한 양의 마약과 대마를 갖고 들어오다 적발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홍 전 의원의 입장이 나왔더군요. 네, 보겠습니다. 뭐 그 SNS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요.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이다. 그리고 못난 아버지로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네, 지금 이제 문제가 된 딸도 반성의 뜻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본인이 밝혔습니다. 근데 딸이 입장을 원래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만 18세인데 우리나라 나이로 보면은 미성년자라고 분류하지만 지금 외국에서 계속 생활을 하면서 지금 대학에 입학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성인이라고 사실상 해도 성인이죠. 예, 성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입장을 밝히는 네. 게 오히려 아버지한테 정치적 부담감을 가지 않도록 덜어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 꼭 대신 입장을 밝혀주는 우리는 것도 모양새가 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네. 않습니다. 아니요. 미국에서 마약 사갖고 다니고 이러면 성인이죠. 홍정우 의원 헤럴드 경제 지분 매각하고 내년 총선 다가오는데 홍 전 의원이 워낙 이미지도 좋고 보수 진영에서 네. 또 뭐 하버드대 나오고 뭐 네. 워낙 공부 잘했다는 그런 걸로 알려져 있어서 정치 다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에 이 일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정치적으로는 타격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8대 국회의원 노원병에 출마를 했었죠. 그 노회찬 전 의원과 그때 같이 경쟁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노 전 노 의원 의원을 꺾었죠. 네. 예. 물리치고 당선이 됐고요. 그 다음 19대 때도 출마할 줄 알았는데 그때 이제 출마를 하지 않았고 지난해 스스로 그냥 정계를 나가버린 거죠. 네. 홍 전 의원이. 네. 그때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와중에 있었는데 네. 일종의 이제 정치 개혁 바람이 좀 불기도 하고 그랬었고요. 다음번에 저는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네. 근데 보수 쪽에서 볼 때는 굉장히 신선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도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이 되기도 했었고, 근데 결국 출마를 하지 않았고요. 헤럴드 미디어 그룹을 매각하고 식품, 그러니까 우리 그 유기농 주스 만들고 그러는 회사를 네. 차렸어요. 거기 이제 대표만 맡고 있는 헤럴드 상황입니다. 미디어도 비교적 잘 운영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더군요. 네. 헤럴드 미디어 인수한 지는 상당히 오래됐죠. 오래됐고 그 사이에 굉장히 빚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어느 정도 정리하고 네. 매각을 했으니까요. 네. 남궁원 씨는 최근에도 뭐 언론에도 가끔씩 나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일로 또 다시 남궁원 씨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이제 그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네. 3명의 자녀 모두 다 외국에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게 한 3년 전쯤에 한 종편 방송에 출연을 해서 그때 이제 그 본인이 아들 또 딸들의 유학비를 대느라고 네. 굉장히 고생했던 얘기. 예를 들면은 뭐 이 그 행사 같은 거 많이 뛴다거나 에로물에 출연했던 것도 다 자녀들한테 유학비를 대주기 위해서 했던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또 다시 또 그 얘기가 회자가 네. 되고 있습니다. 자, 사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철인 3종 경기를 하던 30대가 실종됐는데 오늘 시신이 나왔습니다. 구성 먼저 볼까요? 네. 철인 3종 수영 경기 7시 40분에 시작을 했고 네. 만조 시간과 겹치면서 그때 유속이 상당히 거셌다는 거예요. 뒤에서 사람들이 막 잡아버리면서 살려달라는 소리도 들리고 교각과 교각 사이가 폭이 좁아지니까 유속이 가장 빠른 곳이었어요. 거기를 못 벗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살려달라는 소리도 나오고 구조받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고요. 그러다 이제 결국 수영 시합이 중단됐고 그때까지 30대 청년이 사라진 사실을 아무도 운영을 안 몰랐거든요. 지키고 인원 파악도 제대로 안 하면서
아파트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몰랐습니다. 네, 관계자 얘기 들어볼까요? 끝나시고 바로 인원 체크 안 하신 거예요? 그거는 각자 해서 취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이 좀 안 이루어졌습니다. 시합 전에 물살 세기 같은 물살 세기 이런 걸 기본적으로 확인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안 된 것 같고요. 이 대회는 원래부터 유속 때문에 말이 많던 대회이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더 신경을 썼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생략해버려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도 궁금하고 어쨌든 오늘 시신은 찾았더군요. 네. 네, 오늘 이제 상암 선착장 인근에서 시신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경기가 있었던 부근보다는 조금 더 상류적인, 그러니까 월드컵 대교 부근에서 좀 찾았다라고 합니다. 네. 사실은 이게 이런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고인데요. 뭐 어떤 한강에서 수영 경기를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강 물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데 이게 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수영을 해가지고 돌아갈 때, 이 올라갈 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살에 같은 방향으로 수영을 해서 가기 때문에 이 물살이 세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수영하는 사람들이 편하다, 도움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네. 거꾸로 돌아올 때는 그 물살을 거슬러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물살을 거슬러 오는 그 과정에서 한강의 만조 시간과 겹쳐가지고 물살이 거세지니까 사실은 저기 철인 3종 경기에 나가는 사람들 자체가 수영에 굉장히 자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인데도 수영을 못 해가지고 그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네. 구조를 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남국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